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데이터를 가지고서 렌세파로와 또는 센티넬 2호의 옵티컬 자료를 이용해서 서울의 식생지수, 다양한 지수 산출, NDWI가 뭐였죠? Normalized Different Water Index, 즉 수분지수.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수들을 알아냄으로써 지표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추출해낼 수 있고요. 특히 뭐 도시 열섬 효과와 같은 도시 내에 있어서 특별히 어느 지역이 굉장히 열대야가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그러한 해소책으로서 주변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 이런 지수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다른 데이터를 받아서 또 재밌게 활용해 보고 있는 지역이 있었죠. 이 영상이 어딘지 기억이 나나요? 네, 북극입니다. 센티넬 2호 데이터로 북극의 다산 기지가 있는 스발바드라고 하는 지역을 지금 다운받은 거고요. 2017년 7월 31일 데이터를 받아서 밴드 1 443 나노메타부터 이렇게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수집되어 있는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놓은 자료를 자 이제 스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GB 내추럴 컬러로 밴드가 432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열면 우리가 인공위성을 타고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왼쪽에 셔틀을 통해서 줌인, 줌아웃 등등을 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First Color Infrared로 843번 밴드를 RGB에다 할당하고 그렇게 해서 살펴봤을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적외선 밴드를 이용해서 First Color Composite Image와 Natural Color Composite Image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펙트럼 뷰입니다. 스펙트럼 뷰라고 하는 거는 센티넬이 가지고 있는 밴드 1번 밴드부터 전체 밴드의 아래쪽을 파장대 영역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눈, 빙하 또는 어떤 육상의 지역, 바다 지역 이런 등등을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 각각의 밴드가 가지고 있는 밸류 값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고요. 이 밸류 값을 봄으로써 그 지형에 나타나는 객체들은 각각의 센티넬 밴드에서 어떤 반사를 나타내는지 특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식생 분석을 설명한 4주차 1교시의 수업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시고요. 자, 레스터에서 우리가 밴드매스라고 하는 건 어떤 기능이죠? 기본적으로 모든 인공위성 데이터들은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넘버의 각각의 밴드의 값들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로그를 취하거나 등등의 우리가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식생지수는 기본적으로 NIR과 레드밴드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센티넬 2호는 NIR을 우리가 8번 밴드로 할당했고 레드밴드를 4번 밴드로 할당해서 이와 같이 밴드맥스 기본식에 적용을 하고 그 값들을 불러와서 식생지수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면 식생지수를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픽셀의 정보를 살펴보게 되면 자, 전체 픽셀의 X축, Y축의 픽셀의 개수고요. 씬, 우리가 보고 있는 씬에서 나타나는 것도 같겠죠. 그 다음에 경유도 좌표들을 나타내고 그 지점에 있어서의 4번 밴드 또 8번 밴드에 의해 만들어진 NDVI 값들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영상에 다양한 컬러바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칼라바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분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 NDVI에 적용할 수 있는 칼라바를 선택해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와 같은 작업으로 앞에 NDVI 만든 거 Voice Color Composite RGB, Natural Color RGB로 색상을 배분한 것들을 세 개의 창으로 구분해서 어떤 차이들이 각각 나타나는지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역을 하나의 스냅 창에서 선택을 하고요. 또 이 내용들을 어느 부분으로 이동해서 살펴볼 것인가 하는 것도 정해서 해볼 수 있고요. 두 개 클릭하게 되면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또 이 창을 통해서는 전체적으로 세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줌인을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죠. 자, 앞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디테이션에 대한 인덱스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헬프를 통해서 살펴봤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을 굳이 밴드매스로 식을 넣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알아서 몇 번 밴드와 몇 번 밴드를 넣으면 기본적으로 식생지수를 만들어준다 하는 것들이 이젠 편리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왜 식생지수 밴드를 하나하나씩 활동하도록 하셨나요? 처음부터 이 기능을 알려주면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밴드의 특성을 또는 파장대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몇 번 밴드가 들어가야 이 NDVI를 만드는 알고리즘에 적합한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또 기본적으로 밴드매스의 식에다가 여긴 북극이죠. 서울하고는 식생지수를 사용하는 어떤 파라메타라든지 상수값이라든지 보정계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지수값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대상에 맞도록 보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건데요. 석박사학위 논문에서 사용되는 그런 보정값들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밴드를 사용함으로써 지수를 만드는지 기본적인 개념을 밴드매스를 통해서 살펴보았다면 이 메뉴를 통해서는 간단하게 내가 NDVI라고 하는 지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면 자, 어떻게 되나 볼까요? 네, 밴드에 NDVI라고 하는 결과값이 새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Sentinel-2 2017년 7월 31일 깨끗한 구름이 없는 영상을 통해서 스발바드 지역의 식생지수를 산출하고 그 산출된 값에 의해서 이 지역의 혹 기온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아서 나타나는 주변 지역에 여러 식생이 있다면 그러한 식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탐지해낼 것인가 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앞에서 계속 소개했습니다마는 옵티칼의 다양한 지수, 수분지수라든지 수분지수가 영어로 뭐였죠? 네, NDWI 또 식생지수에도 베지테이션 인덱스에도 다양한 지수의 산출식이 있었습니다. 헬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레이어 스태킹해서 익스포트, 즉 우리가 MB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또는 GOTF 형태로 맵을 만드는 거죠. 위성 영상 지도. 자, 북극에 주민해서 다산기지가 있는 지역을 찾아보고 그 지역의 식생의 공간적인 분포, 또 주변의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위성으로 탐지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성 자료 처리 기술을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하게 획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스냅을 통해서 센티넬2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지역, 서울인가요? 아니면 강원도인가요? 산불난 지역인가요? 어떤 학생은 북한에 미사일을 막 쏘고 있다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고 그 주변 지역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겠다. 이런 각각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자료 처리한 결과들을 테스트해 보고 살펴보고 만들어 보고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은 더욱더 향상될 겁니다. 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